네, 코인 시장 안의 이슈와 트렌드를 한 번에 확인을 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G7 장관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미국의 극적인 관세 협상 소식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비트코인도 10만 7천 달러 선을 뉴욕 시간 기준으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오후 시간 기준으로 이란 쪽에서 다시 한번 대이스라엘 공격이 이어질 수 있다. 몇 시간 안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현재 비트코인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약간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 지수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해서는 증가했습니다. 13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다만 시가총액이 전일 대비는 소폭으로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조 3천억 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뉴욕 시간 기준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매수를 해줬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다행히도 매수의 흐름은 이날 증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기관들은 강하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담아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스닥의 상장사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과 신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실제 기관 쪽에서도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실제 코인 시장의 가격 현재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 오늘 오후 시간에는 약간의 출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 10만 8천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0.3% 가격 하락 나오면서 10만 6,6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기준으로 현재 50일 이평이 200일 이평을 뚫고 올라가면서 긍정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난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마다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 이상의 가격 상승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강세 안에서의 조정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추후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더리움은 1.7%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2,500달러 선을 이 시각 지나가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는 되려 1.7% 정도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죠. 2.23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의 가격 추이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이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BNB라던가 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요. 도지코인, 솔라나, 에이다 오늘 일제히 약세가 나오면서 2%대 가격 하락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의 추세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어제 10% 넘게 올랐었던 하이퍼 리퀴드 같은 경우는 오늘 5%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수이 같은 경우도 4%대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후 시간에 접어 들어서면서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보인 주요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 오늘 1%로 홀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100만 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2,700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량으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게 될 것 같고요. 고래들의 손바뀜은 빠르게 개인 투자자만큼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량으로 무언가를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촉매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SEC와 함께 소송 이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일단락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펌프더펫의 X 계정이 차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솔라나를 기반으로 이 굉장히 저렴한 밈코인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게 펌프더펫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자체가 차단됐다는 소식과 함께 솔라나 안에서의 네트워크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 정도 가격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솔라나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켄터피즈 제럴드에서 이 기업들은 만약 암호화폐를 매입할 거면 이더리움보다는 솔라나를 사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은 게 그 배경입니다. 다만 오늘 솔라나의 가격이 약세로 진행되고 있고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더리움 또한 1% 정도 지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 트렌드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함께 점검을 해봤는데 그 외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코인 이슈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캐스터가 준비해줬습니다. 네, 코인 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G7서 조기 귀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또 G7 정상회의를 위해서 캐나다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을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드렸는데 지금 조기 귀국을 한 상황이죠. 관련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JP모건 JPMD 상표 출원입니다. 이제는 JP모건에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에 올인을 하는지 또 여러 가지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XRP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캐나다가 리플 XRP ETF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월 18일부터 이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또 상장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게재하면서 모두 테헤란을 즉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자세하게 글을 좀 살펴보자면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인가. 이란은 하나의 핵무기도 가질 수 없다고 누차 말했다.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또 게재를 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에 복귀하는 대로 상황실에서 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것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 측이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일각에선 지금 중동 때문에 조기 귀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도 들려오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이 아니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게재한 상황이죠. 어떠한 또 큰 일이 있을지 또 계속해서 SNS에 잘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JP모건에서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플랫폼인 이 JPMD 상표를 출원을 했습니다. 사실 JP모건의 이 다이머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굉장히 회의론적인 입장을 펼쳤는데 이 인베스터 데이부터 계속해서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이 최근에 JP모건이 근시일 내 고객들의 대출을 위한 담보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도 포함시킬 계획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부 고객의 자산을 평가할 때 가상자산도 함께 고려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전통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데 이 부분이 이 가상자산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또 뉴스들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캐나다에서 XRP 현물 ETF를 또 북미 최초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6월 18일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 이슈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규제된 환경에서 XRP를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또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서 이 암호화폐 금융시장을 선도해온 캐나다가 이제는 XRP까지 품으면서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승인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XRP에 어떠한 또 가격적인 영향을 미칠지 일단은 SEC와 어떻게 보면 소송이 다시금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트렌드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